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4월부터 좀 달라지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10개 정도는 무조건 어휘, 어법에 맞추어서 좀 진도를 나가주셔야 되는데 주간 모의고사는 월간 테스트 개념이 아니고 주마다 문제를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문제는 적어도 23번 안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해당 10문제의 글밥 수는 여러분이 읽어내야 될 글밥 수가 약간 유사하게끔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10개가 대다수가 이제 과거랑 달리 좀 독서가 좀 많거나 화법도 길이가 좀 더 길어지거나 명제도 들어오거나 이래요. 그래서 좀 문제가 낯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밴드 앱에 가입을 하셔서 강세진의 논리국어를 쳐주시면 제가 알아서 나오니까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신음이 몹시 크대요. 그러면 신음이 크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뭐가 신음이 크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위편 3절 같은 경우는 책을 묶어서 그걸 3번이나 다시 묶을 만큼 많이 읽었다는 소리니까 사실상 얘랑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괄목상대응은 굉장히 뛰어난 상황을 말을 하죠. 시름이 몫이 크다, 내가 걱정이 많다라는 건데 마무리, 지록 이마 같은 경우는 거짓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건 결국에는 걱정이 많은 마음이 그렇게 열려낸다. 우심 열렬 같은 경우고 이 우심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4번 고르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지만 사실 걱정하는 마음에 우자가 있는지는 근심 우자거든요. 그런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좀 푸도록 하죠. 자, 의문현상이 같은 것끼리 좀 골라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체냐 탈락이냐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축약이냐 첨가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 번씩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명 월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일부 문제를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법을 하나라든가 뭐 어법도 하나라든가 이렇게밖에 넣을 수밖에 없지 전반적으로 이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건 다른 문제죠. 자, 가치 같은 경우는 교체에 해당하고요. 마태운 축약. 혼일은 사실상 사이시옷이 있기 때문에 첨가에다가 일단 집어넣고 플러스 알파라고 적을게요. 무렵은 교체에 해당하고요. 불날일은 교체, 잡히다는 축약. 어머, 어디에도 탈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역, 리을, 미음 중에서 정답인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역, 리을과 리을, 미음 다 지우고 니은, 비읍도 지우면 정답 뭐 3번이 나오네요. 3번이 어떻게 나왔는가 되게 궁금했을 텐데 문제를 읽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립다 말할까 하니 그리워. 와, 화자가 그립대요. 그리워. 가는 길, 어딘가에 가야 되는 길이야. 시는 뭐다? 화자의 상황이다.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다시 말해 뭐가 남습니까? 미련이 남죠. 화자의 감성을 위주로 시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움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저 산에 깍깍 울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고 들에 까마귀가 있고 서산에 해진다고 깍깍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진다고 지저긴다는 소리는 재촉하고 있는 거죠. 가 이렇게.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울은 어서 따라오라고. 와라 와라. 그럼 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재촉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김소월 작품들은 대다수가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주를 이루는데 그때 등장하는 자연물이 그 분위기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에 대한 독해력이 좋아야 돼요. 어서 따라오라고 떠라고주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면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정답은 쉽게 나올 거고요. 행의 길이가 변하는 거랑 정서적 안정과 별 상관이 없어요. 행의 길이가 길어 짧아 뭐 그러면 자율시장의 운율감을 뭐 드러내려고 하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서적 안정과 별 상관이 없고 이연의 말줄임표 있긴 하네요. 여기 이연. 근데 청자의 망설임 화자입니다. 청자가 없어요.
그 다음 의인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맞는데 풍자적 태도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는 내용이 맞으나 아예 그렇지 않은 정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자, 4번은 별표 쳐주시고요. 최대한 쉬운 거랑 어려운 걸 좀 섞었는데 크다 작다는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마련하다 할 꿈이니까 부사. 이거 맥락 읽으셔야 돼요. 꽤 길었다는 자랐다는 개념이죠. 그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길다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이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하나는 수염. 그래서 얘네들은 자랄 수가 있는 존재니까 그때는 동사니 확인해 주시고요. 길이가 길다 짧다 할 때는 뭐다? 형용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한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동사인데 이 하다를 갖고 있는 애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별도로 구별해 주어야 문제를 틀리지 않으니 자기 자체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다라는 걸 유념 있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이 독서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엔 독서가 5번에 하나, 그다음에 10번에 둘, 11번에 셋, 12번, 16번 각 페이지마다 두 개 정도로 배치해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의 깊이가 좀 있고요. 주간모고만 풀면 독서가 어렵다. 그럼 찾아올 사람이 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 5번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자, 19세기 후반부터 진공 펌프와 높은 전압을 내는 장치가 발명되었대요. 그러면 이미 글 자체의 진행은 시기를 타고 들어갔고 기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술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막 표시화시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사실상 공부라는 건 펌프에 대한 개념이나 전압에 대한 개념을 어휘를 알면서 직관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장치 펌프 막 누르는 건가? 이런 개념도 넣어야 되고 높은 전압? 이건 난 잘 모르겠지만 전기를 쓰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일단 지식적으로 있어줘야 발명됐을 때 물리학자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된 상태에서 물리학자는 여러 가지 진공망정 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발명이 안 됐다라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내용이 같이 들고 가죠. 이게 이해력. 그래서 제가 요즘 주간모고를 찍을 때 성심성의껏 이 독서 쪽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독서는 한번 어려운 걸로 물꼬를 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만큼 굉장히 어렵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력을 키워라, 이해력 키워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 능력치가 낮아진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 그중 하나가 유리로 만든 관 내부에서 공기를 빼내요. 높은 진공 상태를 만든 후라는 과정이 시작됐죠?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합시다. 유리로 만든 관 내부예요. 그러면 이게 직관. 여기서 뭘 빼내죠? 공기.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높은 진공 상태를 만든대요. 오, 처음 봤지만 공기를 빼낸다는 것, 그 결과가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것 정도는 글자 읽으면 알 수 있죠. 만든 후 다음에 다른 기체를 약간 넣는데요. 계속 기체 쏙쏙. 그런데 플러스 금속판을 연결.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장 하나한테 되게 많죠, 정보가. 그게 기술이에요. 연결할 양극과 음극 사이의 높은 전압을 방정시키는 실험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자기한테 겸손하면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낮아.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면 적어도 이쪽은 체크라는 건 해놔야 돼요. 순서에 대한 체크. 다시 말해 내부라는 동그라미, 공기를 빼냈다 해서 두 번째 높은 진공을 만들었다의 화살표.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건 잡자 이거죠. 이 실험에서는 유리관 내부에서 특이한 빛이 관찰되었대요. 오, 관찰. 플러스 음극에서 양극으로 어떤 이상한 빛을 내리는 선이 흐르는 현상도 발견됐대요. 그러면 이건 관찰에 대한 결과물이죠. 독일의 물리학자 골든 슈타인이니까 사람이라 무조건 체크.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으니까 해당 선이 흐르는 선은 연결시켜서 음극선이다라고 마주보도록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골든 슈타인은 또한 어떤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음극선의 성질이 똑같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럼 1문단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발명되었는지 하나를 알려줬고 실험의 과정을 알려줬고 둘,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걸 발견했다까지 알려줬으니 정보가 진짜 단단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제 앞으로의 글들은 다 단단한 글들일 거고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어요. 자, 이 문단 189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톰슨 새로운 이름이고요. 음극선의 전기장이나 자기장 걸었을 때 새로운 실험이 나왔죠. 그러면 음극선은 전제로 깔고 조건이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몰라도 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고 음극선이 휘어지는 정도를 이제 측정했대요. 그러면 음극선에 무엇을 실험했다? 휘어지는 정도. 이 선이 뭐길래 이걸 잘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가? 솔직히 되게 흥미롭긴 한데 우리는 글 읽을 때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자, 그 결과 금속 원자가 튀어나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의 전하와 질량의 비율은 유리관 안에 있는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어 수소 이온의 경우에 비해 약 1000배가 된다는 걸 알았대. 자, 저는 이 필기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느끼고 자, 갑시다.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의 전하와 질량의 비율 그리고 EM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표시할 때 이게 분수식이라고 느꼈다라면 여기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 번 확인했어야 돼요. 자, 수소이온의 경우에 비해 약 1000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여러분이 이 비율은 수소이온의 경우에 비해 1000배라고 적혀 있으니까 비율을 잡았어야 됐고 이꼴 수소이온에 대해서 몇 배? 1000배라는 사실을 잡아냈어야 돼요. 근데 글 읽을 때 얘네들 비율 따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면 바로 위아래를 할 수 있다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지 처음 봤는데 비율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비율은 뭐다? 분수에 대한 개념이 높아야 된다. 훈련이 되어 있다. 스트레이트 바로 문제를 풀 것. 아니면 표기해 놓을 것. 그런데 금극선 입자의 전하와 수소인화의 입자가 전하가 크게 같기 때문에 실험 내용은 음극선 입자의 질량이 동그라미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 질량의 1000분의 1만큼 작죠. 그러면 1000분의 1만큼 작은 애가 1000배에 다다라는 걸 아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게 1000배가 바로 수소 이온일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제일 작은 것들이 어떻게 음극선 입자의 질량이라고 나왔으니까 주어 정확히 잡고. 자, 즉 원자보다 훨씬 가벼운 이제 1000분의 1이니 가볍잖아요. 질량이니까. 음전기를 띠는 입자가 원자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 이 입자는 스토니가 뭐라고 이름 불렸다? 전자라고 불렀던 입자였다.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업적으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5번 문제는 토 나올 만큼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독서는 토 나올 수 있습니다. 토 나오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4월부터 바꾸는 이유는 3월까지는 국가직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했고 4월은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출제를 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진공 반전 실험만으로는 음극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물음표 뜨죠? 왜? 첫 번째 진공 반전 실험 했잖아요. 음극선이 있었고 두 번째 실험 음극선이 휘어진 정도를 봤어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전자의 전하 질량 비율은 유리관 속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까? 상관없다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문제 첫 번째를 풀기 위해서 얘를 인지했는지 두 번째를 풀기 위해서 얘를 인지했는지 이건 다른 문제라 없다. 아예 얘를 배제한다. 조건 나오면 무조건 X치라는 이유는 이게 인지가 돼야 내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톰슨은 전자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음극선에 저기장의 자기를 걸어주는 게 맞냐? 여기에 걸었습니까? 그러면 해당 내용 잠깐 볼까요? 음극선에 전기장 자기 걸었을 때 음극선이 휘어지는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의 실험은 질량 측정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물음표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 음극선 입자의 전하와 수소이온이 갖는 전하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토대로 거기 안에 더 가벼운 걸 발견할 수 있다가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음극성 입자의 전하와 수소의 전하는 크게 같기 때문에 실험 내용은 음극성 입자의 질량이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 질량의 10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걸 추론해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질량 측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설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해력 문제를 묻는 문제는 훨씬 더 고난도로 바뀌고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벌어졌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은 상위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초적인 글이 있다, 중간적인 글이 있다, 고난도 글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중에서 고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훈련해라. 주간 모의고사는 여러분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채찍질을 하는. 이걸 통해서 좌절, 이걸 통해서 분노 이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좌절이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M층에 있어요. 자, 6번. 이게 밑줄이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사실을 이번에 촬영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약속이란 걸 하죠. 제가 혹시라도 밑줄을 안 쳤더라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째로 바라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쉬운 문제 쪽으로 바꾼 거예요. 자, 노장은 인위적인 걸 규탄한다. 그러면 인위적인 걸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럼 자연스러운 걸 원하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삼는 태도, 자연과 지적 관계를 세우는 태도, 이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라 보는 거죠.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제 니은은 우리는 이른바 기술, 과학과 문화가 주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바쁜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도 욕망을 충족할 도구를 찾아야 된다니 뭐 개소리입니까? 이제 디귿이 달려있는 거예요. 둘 중에 기억을 따라갈지 니은을 따라갈지 디귿이 결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자는 지부지상 부지지병 알면서도 알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1 지적관계를 세우지 마라.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지 마라. 다 병이다. 그러니까 장자는 자연과 언어 유의를 초월하고 지어낸 말을 버리고 보통 지로 연구하는 말은 천박한 것. 그리고 결국 기억과 같은 맥락이니 니은 꺼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을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를 바탕으로 왜냐하면은 이유는 바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문제 7번 가도록 하죠. 내가 문제 냈지만 너무 짜증나요. 자, 기억과 디귿 모두 주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어를 썼다. 진짜 싫다. 일단 주체는 확실하네요. 계시다가 있고요. 디귿은 여쭙다가 있는데 얘는 객체예요. 그래서 바이바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 겁니다. 주세요. 상대 높이법을 쓴 건 맞는데요. 기억은 하십시오체가 맞거든요. 근데 어여로 끝내는 거는 해요체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모두가 아닙니다. 자, 기억과 달리 디귿은 대상을 높이기 위한 격조사를 썼다. 그러면 기억과 달리 디귿에 깨라는 걸 썼네요. 기억은 없어요. 교수님 깨서라고 했을 때 깨서라는 걸 안 썼기 때문에 해당 내용 일단은 적절하고요. 4번 니은과 달리 리을은 객체? 편찮으시다는 주체와 관련된 거라서 말씀해 주시 이거는 특수어휘도 아니죠. 그래서 해당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억과 디귿, 기억과 리을 이런 문제는 내는 이유가 1번 지식을 묻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번 시간을 쓴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훈련이 잘 됐을 때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라는 이유가 시간을 쓸 거고요. 시간 내에 잘 쓸 거예요. 예전에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기 위해서 500문제 막 올인하시는데 어차피 시간을 쓸 거고요. 그 시간을 10초라도 벌어야 되는 거고요. 10초를 아까워야 되는 거고요. 그 10초를 아껴서 1분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을 때 경향성에 맞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걸 씀으로써 시간을 어떻게 했는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태도여야 됩니다. 차라리 8번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그냥 줬던 문제니 확인하시면서 지식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용어라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해당하고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죠.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건 조사어음인데 이번 주 수업 들으신 분은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중세국어, 현대국어 모두 모음조화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문법 다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 예라는 6개와 와, 워, 왜, 4개 플러스 의라는 1개 더해서 11개. 결국에 정답은 2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오늘도 했어. 부딪히다, 지그시, 내놓으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새. 골드 새는 안 돼. 금시의 준말이라서 어이자를 써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금새는 안 되니까 X. 내로라 하면 그냥 외국인 로라 이름 생각하세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얘 의미도 생각 안 해. 로라 한 명 찾으면 되고요. 내 로라는 오케이고 노라 뭘 내놔 내놓긴 이러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내노라를 쪽을 반영을 해서 들어서 문제를 풀었더니 나중에 헷갈릴 때가 나와. 그래서 그냥 로라 생각하세요. 외국인 로라. 얘밖에 없어. 자, 명철인 생명수를 대하듯 눈을 지그신데 얘는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긋하다는 나이가 지긋하다. 어떠한 것을 뭐야 저거. 저기까지 갔네요. 화살표가. 눈을 지그시 감다는 지긋하다 개념이 없지. 나이가 드는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긋하다는 올 수가 없으니까 지그시. 그러면 이제 얘예요. 나랑 눈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내가 보고 있지. 이게 부딪다야. 너가 눈 피하는 게 아니라고. 너랑 나랑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 그때는 7을 쓰니까 오케이입니다. 해당 9번은 4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틀리지 마시고 10번 문제는 조금 그래도 쉬운 쪽에 속하니까 빈칸 추론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하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빈칸 추론을 제발 무서워하지 마라. 얘가 한번 정복하면 해볼만 하다. 아직 인과적 설명에 관련된 빈칸 추론 안 나왔다. 너희들이 나중에 데뷔할 때 제일 빡치는 거는 인과 추론이다. 조건 추론 문제를 다음번 차시에 냈긴 했는데 그건 그냥 가볍게 틀려주시면 됩니다.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라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잘하면 잘 맞출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10번 문제는 쉬운 이유가 그 제재가 쉬워요. 내비게이션 업계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60여 개가 경쟁, 선두업체 몇 개를 빼고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대요. 그러겠죠. 어렵겠죠. 이해 후속업체들은 뭘 해야 되냐 문제라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시 읽으면 후속업체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 디빅스 플레이어 전문업체 A 회사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강화한 애니메이션, 내비게이션 애니원 신제품은 기존 내비게이션의 디빅스 플레이어를 결합한 제품으로 이전 출시된 제품들이 내비게이션 자체 CPU를 사용해 멀티미디어를 재생하고 달리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은 디빅스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뭔가 알파되어 있는 생산물을 알려주죠. 2.5인치 HDD를 이용하는 디빅스 플레이어는 내비게이션과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용량을 늘려주는 외장 저장 장치까지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다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B 회사도 모두 다 그냥 이름조차도 직관이다요. 다 있겠지. 이전 출시 내비게이션 둘 중 하나만 됐는데 아예 그냥 두 방식. 선택폭이 넓어졌고 C 회사는 여기에 더불어서 뽀로로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해당 저가냐, 신세대냐, 간편하냐 다 지우고 과거와 달라진 차별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답 4번이죠. 빈칸 추론은 시간만 있으면 풀어요. 그래서 제가 빈칸 추론이 먼저 나오면 가장 머리 상태가 좋을 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 없이 풀어요. 근데 머리는 점점 바보가 돼. 근데 막 시간은 쫓겨. 근데 어떤 사람도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실수해요. 제가 인터넷 짤 같은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최근에 봤던 인터넷 짤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육상 선수 5명인가 6명 정도가 뛰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을 타상급 템포를 맞춰서 뛰었을 거 아니에요. 발을 너무 짠해. 넘어졌어. 근데 육상 한번 넘어지면 무조건 꼴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앞만 보고 질주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듯이 질주하더니 결국 1등으로 골을 냈어요. 나는 여러분이 침착선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시험은.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 힘든 거 어떻게 다른 걸 찾지? 이게 아니라 그냥 풀으려고요. 제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풀면 돼요. 11번 별표 해당 내용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두 진술 가운데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오르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 모순관계 별표. 자, 한 진술이 오라요. 그러면 그걸 내가 false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 다음에 한 진술을 false라고 말하면 truth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모순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전체 truth일 때도 있어요. 전체 false일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세진이 키가 크지 않다, 강세진이 작지 않다. 중간 어디쯤이잖아요. 둘 다 두색을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순관계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질수 P와 그의 나 P는 모순관계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관계가 동시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내용은 제가 왜 공부하라고 하냐면 앞으로 뭐 명제를 풀고 싶다, 명제 추리를 하고 싶다, 논리학을 풀고 싶다? 기본이에요. 과거 2019년도에 수능에서 논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전멸이에요. 근데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친구는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죠? 국어는 읽을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읽는다.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아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제가 10개 내드리죠. 한자어는 공부해야 된다. 사자성어 외워야 된다. 혼동어휘는 상황에 대한 맥락 추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훈련을 시키고 10개 정도는 고난도로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 점수대가 막 60점대, 70점대 나오는 건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그럼 얘가 OR을 썼죠. 어떤 것이라고 A라고 했다라면 P이거나 O와 나 P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자, 이런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고 했고요. 잡고 어떤 것이든 P이면 P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 P란 소리죠. P이면 P라고요. 그럼 P면 P지. 강세진 강세진이어야 되지. 연필이면 연필이어야 되지. 연필인데 연필 아니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럼 지금 뭐 했죠? 예시 집어넣었죠. 논리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예시를 잘 집어넣어요. 그 경험치가 있다 없다? 있다. 경험치 쌓으라고 문제 출제했는데 그냥 내가 틀렸다고 버린다? 제낀다? 이 수업을 안 듣는다? 이 강의를 안 듣는다? 아,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적극 홍보할 거예요. 이제부터. 주간 모의고사 들어라. 독서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해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런 진술 형식은 모순율이라고 한다. 새로운 어휘가 나왔고요. 해당 내용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어휘. 자,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라는 원리를 무모순율을 오르면서 동시에 그런 진술을 없더라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에 있는 원리를 추구해서 잡아놓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이해가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여기 부분 와서 다시 한번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무슨 관계? 반대관계. 그래서 옳을 수는 없고 FF는 뭐다? 반대관계. 이렇게 잡는 게 두 번째 관계예요. 자, 나는 남자이다. 난 남자가 아니다. 완벽한 모순이죠. 그래서 예시 보면 확실하게 끄집어낼 수 있고요. 어떤 것이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거나 또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죠. 배중률에 해당한다는데 이 말이 어려우시면 다시 와서 뭐 배중률의 원리를 뭐라고요? 모든 짓이 옳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그러니까 해당 맥락이 똑같죠. 5와. 지금 덥다, 지금 춥다라는 진술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관계가 확실하죠. 근데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그러면 자 보자.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은 없다? 뭐 개소리입니까? 남성이 아닌 것일 수는 없다. 무조건 남성이라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남자입니까? 이 질문으로 여러분 해결될 겁니다. 자, 모모순율 다르게 오르면서 동시에 그런 진술 없다라는 원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문제를 풀 때 해당 내용의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이걸 맥락으로 풀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래 거 보시면요.
해당 P면 P이다라는 진술을 혹시라도 기억을 했다라면 이 내용에 해당 P와 P는 무조건 뭡니까? 동일인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맥락으로 풀거나 아니면 동일인물로 풀거나라고 했었을 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 경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남성이면서 남성이 아닐 수는 없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false란 판단을 할지 아니면 true라면 무모순율에 해당하고 싶다라면 그걸 짚던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면 아주 훌륭한 11번 이론 문제 되겠습니다. 자, 12번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죠. 자,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정치적 무관심뿐만 아니라 합의, 만장일치, 법치에 대한 맹심. 자, 얘 포함시키고 얘도 들고 가는 거예요. 얘 치명이에요. 정치적 무관심은. 눈먼 돈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얻는 세금, 여러분이 내는 세금 일부라도 낸다고요. 소비세 안 내세요? 소비세 다 내는데. 취득세 안 내세요? 다 내는데. 그 세금을 그렇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는데 불구하고 딴 데 쓰고 있다. 답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길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음 두 번째, 개만큼 무서운 애가 합의, 만장일치, 그 다음 법치. 그러면 정치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백성이라는 존재가 또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서민들의 존재가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왜? 자기가 딴지 걸 게 많으니까. 자,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이 절대 아니고요. 성숙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부재라고 했었을 때 갈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걸 꼬집고 있죠. 만약 이게 부재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위험하다라고요. 뭐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라서 잘 갖춰야 된다고요. 자, 다음. 공허함의 징후이다. 그러한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져오는데 민주주의적 정책 투쟁이 애초에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다른 세력들, 인종, 민족, 종교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문제예요. 이 대립 진영은 이렇게 규정되어 버리면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정치계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죠? 우리 게 아니면 다 파괴인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다원주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얘가 주의하고 있죠. 이 글쓴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어서 내용 자체가 고난도에 속해요. 왜냐면 글쓴이의 의도를 잘 읽어가면서 배치해야 되니까. 자, 다원주의자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부인하지 말고 다른 거 들고 오지 말고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체에 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진화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고요. 현존 정치성을 다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고요.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쉽고요. 공고화되고 보호화되며 한순간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그 민주화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 사회 시민들이 그렇게 믿어야지만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불충분할 때면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과잉합의의 갈등의 영동성을 막을 때에도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다?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을 때. 흔히 이런 합의는 밑에서 들끓는 갈등을 완벽히 은폐를 해버리고 민주주의는 또한 하층 집단 전체가 주변화되면서 사실상 정치 공동체의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게 무관심이니까. 그러면 이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어차피 내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군데군데 내가 문제야 이렇게 손든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합의 법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건전한 정치적 갈등 형성을 어렵게 한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치장에 있어 개인 혹은 집단 간 투쟁 분쟁은 얘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족주의, 종교적 성격의 정치 투쟁은 그 상대편을 파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인 것이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 끊임없이 뭡니까? 경쟁하고 정치적으로 다뤄야 될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가 배치를 앞쪽에 논리학을 할수록 뒤는 이제 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국어라는 게 내 지식의 테스트면 내 암기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응용성이 강한 문제일수록 심리적으로 압도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그냥 뛰시면 됩니다. 그냥 푸시면 되고요. 압도되지 마세요. 12번 문제는 난도는 중정도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3번. 내가 지금 이걸 왜 잠깐 봤냐면 이제 눈이 침침해. 아우, 지금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됐는데 내가 이걸 뭘 가르치려고 가져왔더라. 지금 나도 고민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학이나 힐책이나 체제는 확실하게 기출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악자는 악자니까 아시겠는데 이게 해 뜨는 관중 앞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폭죽 터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세고 세고 악한 기운이 있는 걸 이 포자를 써요. 그래서 포악할 때 포는 이 포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억해라 라고 한 거고, 힐책은 솔직히 말해서 저 책자보다 힐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말로 갈구는 거거든요. 선비가. 그래서 제가 말씀 원자랑 여기 구자 동시에 있을 때 선비를 꼭 기억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책임은 항상 돈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힐책은 이 두 가지 세트지만 힐이 훨씬 더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저는 이거 2급 단어라서 외웠기 때문에 선비가 갈구는 걸로 외웠죠. 자, 다음에 이제 체제는 이 몸을 이루는 것에 규정을 맞추었는데 얘 제도제자가 중요해서 제도제자는 어떤 종이를 적는 데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칼이같이 들고 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확실히 맞아요. 근데 지금 날조의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잘 봤는데 내가 안 적어놔서 해당 날조 했을 때 이 날조가 누를 날조인지 해당 내용 확인했을 때 이 날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누를 날조라고 했을 때 날조랑 다르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지금 허위 보고와 더불어 보고서의 날조가 심각했다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생각났다. 만들어내는 거. 반죽할 날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할 조자는 일단 두시도록 하고요. 이 날짜가 누를 날짜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버무린다는 개념을 들어가야 되니까 해당 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반죽하다가 흙인 거 확실히 아는데 위치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흙 개념이 없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 저도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14번. 자, 얘는요. 밑줄을 같이 칠게요. 1, 2, 3, 4. 자, 자식이 안 되다, 농사가 안 되다, 공부가 안 되다. 뭐 어쨌든 공부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안 돼. 그럴 때는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는 붙여야 됩니다. 아우 안타깝다. 붙여야 됩니다. 처리해도 돼가 되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다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도 틀렸고 틀려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는 15번인데 솔직히 이거 세 개는 쉽죠. 솔직히 말해요. 귀가 여려서 귀가 여려 뭘 잘 판단을 못해. 팔랑귀죠 이건. 눈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내 눈을 이렇게? 못 돌리죠. 관용구고요. 해당 문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머리를 맞대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머리 안 맞대도 돼요. 카톡해도 돼. 근데 같이 생각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코가 센 거는요. 코가 셀 수가 있나? 나도 되게 궁금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코를 내가 아까 이렇게 그린 것과 이렇게 그린 이미지가 다르지 않아요? 그쵸? 코가 세다라는 거, 이 코 모양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선 이거는 고집이 세다라서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해당 내용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 관용구는 좀 고민해서 문제를 내요.
관용권은 필수는 아니고 제가 5월 달에는 관용권 다 전면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은 또 다 넣었고요. 왜냐면 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데 문제 하나가 만약 이걸 제가 넣었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화법이나 작업만 좀 더 넣고 싶은데 뭐 얘네들 좀 빼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좀 유도리 있게 할 테니까 이번에 관용권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뭐다? 관용권 대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강세진 밴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어휘 교재가 진짜 세월 오래됐다. 여러분은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어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조금 까다롭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필자의 주장이고요. 있을 법한 모든 사례, 무조건 모든 사례 정확히 잡으세요. 아들러의 이론이나 프로트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대요. or 사례는 두 이론으로 끝난대잖아요. 아들러의 이론이 무엇인지, 프로이트의 이론이 무엇인지 아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라고요. 나는 이 점을 인간행위에 상반된 두 가지 예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하나는 아이를 익사시키기 위해 물속에 넣는 사람, 첫 번째 케이스. 다른 하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죽여버리는, 둘 중에 어쨌든 사람은 죽네요. A 케이스는 뭡니까? 내가 죽는다? 아니, 내 자식이 죽는다. 얘가 죽죠? B는 내가 죽는다? 자식이 죽는다? 내가. 우리 딸도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물에 빠지면 나랑 엄마, 아빠가 누가 살릴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수영 배워 그냥! 둘 다 살아나야지. 뭘 둘 중에 누가 죽어야 돼? 그럴 필요 없다. 또는 야, 핸드폰 요즘 방수야. 전화하면 된다? 된다. 부표 있는지 확인한다. 가볍게 누워있다. 여러 가지 방책은 많다. 근데 왜 죽을 생각하냐? 방법은 많다. 근데 지금 이거는 포인트가 뭐죠? 모든 사례는 이론으로 설명할 거다. 누가 죽든 상관없어요. 설명할 거니까요. 자,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론에서 쉽게 설명된다. 이제 프로이트 잡을게요. 프로이트라는 이 B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론으로 갈까? 첫 번째 사람은 말하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화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A, B 둘 다 말하는 거네요. A 플러스 B. 프로이트 입장에서 얘는 뭐다? 완벽한 고통체계. 얘는 뭐다? 승화에 성공한 사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아들러의 첫 번째 사람, 자신도 감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열등감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열등감.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구출해 낼 수 있다는 그 힘에 의한 열등감. 그래서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나는 이 두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할 인간행위는 단 하나도 생각할 수 없다. 완벽하다 이거죠. 이것은 그들의 이론이 항상 적합하며 항상 입증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실이 그 이론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론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다까지는 확실히 이 이론에 지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말미의 형광펜 체크해야 돼요. 그러나 외견상 강력해 보이는 이 점이 사실은 그들의 약점이다. 자, 어가 열등감은 항상 같은 행동을 유발한다. 이게 주장은 아니죠.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위만 논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자, 3번 동그라미. 모든 영상을 다 설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약점은 있다. 마무리했으니까 정답 3번.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들러의 이론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를 잘 읽고 궁극적인 내용 말미에 있으니까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면 선생님 그러나 이유만 읽으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자, 나도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막판에 그러나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이미 그러려니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예측이 얼추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주의를 주는 건 원칙은 해야 되고요. 후에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용의껏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제가 가르칠 때
기술 먼저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일단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17번 매우 매력적이죠. 안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자, 항상 매칭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한번 보죠. 자, 시작점은 기억과 리을. 얘는 마무리가 디귿과 미음인데 미음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미음이. 그럼 미음의 위치를 좀 본다라면 여긴 여기 있고요. 기억과 리을의 위치를 보려고 했더니 뭐 적당히 아니면 적당히 뒤네요. 자, 일단 기억부터 읽으려고 했더니 기억은 일단 초반에 못 와요. 왜? 이런 통기능이니까. 그러면 이런 통기능이라는 기억의 위치는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 기억의 위치예요. 그럼 저는 리얼, 니은을 연속으로 읽고 기억을 읽은 다음에 디귿이 앞쪽에 빠지는 게 나은지 뒤쪽에 빠지는 게 나은지 낫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고 해라라는 건 유일하게 제가 이 문제 빼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리을로 읽으러 들어갈게요. 2030년이 되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노령화가 됐네요.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고결의 출산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35세 미만의 독일 인구 감소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2배나 빠를 것이다. 엄청나게 빨라질 거고 엄청나게 늘 거죠. 2배랑 엄청난 속도예요. 자, 바로 니은으로 갑시다. 독일의 인구 통계 병원화는 전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2005년경 인구가 1억 2,500만 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다. 더 비관적인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인구가 9,5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30년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성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도 엄청난 노령화죠. 일본의 출산율,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임 여성 1인당 1.3명이다. 야, 그러면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2억씩 준다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세상을 겪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도 말할 거고요. 그러면 리을과 니은은 출산율에 대한 개념이죠. 자, 우린 디귿의 위치가 좀 중요하니까 기억 디귿 도구 읽어보죠. 먼저 기억부터. 이런 통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 엇비슷하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도 같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몇몇 지역,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남부 스페인 출산율이 훨씬 더 낮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 낮네요. 다음의 내용, 디귿.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년층이 지지를 받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 있어서 정치적 규범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연금은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으며 인구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 완화라는 정책 또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선진국의 정치 상황을 크게 바꾸는 중이다. 그럼 결국에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다 전제로 끌고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말미 미음 노동인구가 지불해야 되는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가지 대책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정년 퇴직 연령 제도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고 일터에 나가고 있는 젊은 인구와 중년 인구층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할 즈음에 연금기금이 바닥이 나니까 이래야겠네요. 그쵸? 이래야 되겠죠? 근데 정치인들은 주장하겠죠. 해주겠다. 그래야 자기 표를 지지할 수 있으니까. 정답 그러면 리을, 니은, 기억이 전제로 깔려야 되고 디귿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미음이 끝을 해야 되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8번은 저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단출하다. 짜장면 맞고 자장면도 맞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워낙 많이 내서 걷어붙이다, 밀어붙이다와 같은 복합어 나오면 보통 이 단어를 써요. 붙이다 저 단어 안 쓰니까 확인해서 정답 2번 하시고 저 단출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어렵긴 해요. 저도 말은 양성, 단촐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단출해서 택시 한 대로 관광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간단하게 여력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떠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저 출을
이 음성 모음에 가깝게 해서 일부러라도 발음을 단출하다라고 했고요. 해당 출을 나갈 출자를 써서 같이 나간다라는 개념에서 애초에 이 문장을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레든 청둥이든 공부는 같이 해둡시다. 천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19번 해당 내용 글쓴이에 대한 내용인데 19번, 20번 전부 다 문학이고요. 둘 다 문학은 쉬운 쪽에 속하니까 재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상채, 행락채 3칸. 나는 부득이 몽땅 수리. 돈 많이 들겠네.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더 들겠네.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 못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다른 한 칸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했대.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젓갈에 추녀, 거동, 들보 모두 썩어 못쓰겠대. 돈이 찰찰찰찰. 자, 경비가 많이 들었고 밑줄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지만 애초에 많이 들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 일명 뭐라고 합니까? 유추, 확장적 생각. 잘못을 알고도 곧 고치지 않으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 이상이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이상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계속 확장 해석하고 있죠. 모든 일에 있어 백성이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계약하지도 않아. 금방 하는 거야 나라. 백성은 어차피 못 살게 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뭐합니까? 포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글쓴이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은 맞지만 경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깨달음은 수필의 특징이며 자연을 대비한 적이 없고 멀리하고 선조들의 사상을 가까이 한 것도 아니니까 정답 2번 고른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주간 1회에는 워밍업 수준을 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20번 문제는 외우라고 가져온 게 맞기 때문에 해당 일지는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춘심.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죠. 여기에 뭐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 이렇게 뭐가 있다? 봉우리를 맺어져 있는 게 일지 춘심이야. 엄청 예쁜 한자성어예요. 그 다음에 삼경은 해가 질 무렵이 아니라 해당 11시에서 아마 새벽 1시? 그 시기에 있는 시기라 굉장히 늦은 시간을 말하고요. 이 화는 백꽃이라서 굉장히 하얀 꽃을 말해서 확인. 은하는 은하수, 하늘에 있는 비춰져 있는 모습이 마치 나라처럼 여긴다 해서 은한. 그 다음 이화 월백 은한에서 흰색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존연의 시는 그 봄에 느끼는 감성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나이가 그래도 저도 한철이에요. 그래도 젊다고요. 아직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한 60세 때, 70세 때 일어나면 이 봄의 생기를 맞이가면서 이 가슴이 약간 콩닥콩닥한 느낌을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정도 병이냐 하여 마음가짐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잠을 못 든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 나도 그 나이는 아니야.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1회 모의고사를 마쳤는데 제가 지금 주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좀 시간을 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 맞이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믿고 신뢰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2회 때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